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한 아내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면서 벌어진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씨 58세.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하다고 여겨졌던 중년 여성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군데 청소 일을 뛰어다니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 60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배출구는 당연히 아내인 순자 씨였죠. 야, 김순자.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집안일도 이게 뭐야? 밥도 맨날 똑같고 빨래도 냄새나고. 도대체 하루 종일 뭐하고 다니는 거야? 철수 씨의 하루는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집 마누라들은 부업이라도 해서 용돈벌이를 하는데 너는 청소일 3개에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오잖아. 그것도 몸이 아프다며 맨날 징징대고.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내가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났나 하며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올해 77세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취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하필 너 같은 년을 만났을까? 얼굴도 못생겼고 돈도 못 벌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시어머니의 하루 일과는 며느리 괴롭히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왜 이렇게 짜? 어제도 똑같이 짰는데 점심때는 반찬이 맨날 똑같네. 다른 집은 매일 새로운 반찬 해먹는데 저녁에는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지저분한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며 하루도 빠짐없이 구박했습니다. 아들 민호 28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엄마에게 화풀이를 했죠. 엄마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 집에는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청소부라는 걸 들키면 어떡해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인데. 여자친구와 만날 때는 항상 밖에서만 만났고 집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 25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년이었지만 취업 걱정으로 예민해져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엄마에게 풀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부모가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는데 우리는 왜 맨날 돈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 직업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는 거 알아요? 네, 엄마. 청소부직.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어요. 미영이는 대학 학부모 모임에도 엄마가 오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다른 엄마들은 다 브랜드 옷 입고 고급 가방 들고 오는데 엄마는 뭘 입고 와요? 창피해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이런 상황에서 순자 씨는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준비,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첫 번째 청소 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두 번째 청소 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는 세 번째 청소 일. 집에 돌아와서는 빨래, 설거지, 다음날 준비까지.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3-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한 달 수입은 약 120만 원. 이 돈으로 5 식구 생활비, 시어머니 의료비, 아이들 용돈까지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년 넘게 새 옷 한 벌, 새 신발 한 켤레 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플 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고 지냈죠. 가족들은 그런 순자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아내니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맞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도리지라며 순자 씨의 고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큼은 순자 씨의 모습이 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청소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올 거예요 라며 집을 나서는데 그날만큼은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 쌩얼로 다니던 사람이 말이에요. 청소하러 가는데 왜 화장을 해? 철수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좀 더 단정해 보여야 좋은 일감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청소업체들도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끔 발견되는 작은 캔버스들, 화장실 선반 뒤에 감춰진 물감 튜브들, 베개 밑에 숨겨둔 붓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것들을 발견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딸 미영이가 물으면, 아, 그거. 청소할 때 가끔 쓰는 도구들이야. 요즘은 벽면 청소용 브러쉬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라며 얼버무렸고 가족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밤늦게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순자 씨를 보고 또 가계부 정리하나 보다 역시 알뜰한 우리 엄마라고만 생각했죠. 30년간 함께 살면서도 정작 순자 씨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다고 여겨졌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철수 씨의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철수 씨는 순자 씨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꽤 정성스러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그렇게 화장을 해?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 오늘 특별한 청소일이 있어서 좀 더 단정해 보여야 해서요. 순자 씨가 대답했지만 철수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화장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결혼식 이후로는 거의 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옷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산 외출복을 입고 있었어요. 색깔도 화사하고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까지. 청소하러 가는데 왜 그런 옷을 입어? 더러워지면 어떡해?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곳이라서. 순자 씨는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가 나간 후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마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58세의 청소부 아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냐마는. 그래도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철수 씨는 일부러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또다시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나간 적이 없는데 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순자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항상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는데 토요일 나갈 때만큼은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감이 담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참을 수 없었던 철수 씨는 결국 아내의 휴대폰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가져와서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통화 기록도 대부분 가족들이나 청소업체 관련이었고 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를 열어보는 순간 철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그림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그림들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모든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순자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들의 수준도 상당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림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꽤 수준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색채도 풍부하고 구도도 안정적이고 설마 우리 순자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언제 그림을 배웠지? 더 충격적인 것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갤러리 드 아트라는 곳에서 온 메시지가 수십 개 있었어요. 순자 작가님, 이번 작품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가격 상향 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달 개인전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VIP 고객께서 작품 3점 구매 의사를 표하셨는데 언제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작가, 개인전, 이게 대체 뭔 소리야? 혹시 아내가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메시지들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순자님, 갤러리드 아트에서 3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순자님, 개인 컬렉터 김님으로부터 8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순자님, 아트페어 판매 수익 1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 금액들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받는 월급이 250만 원인데 아내는 그림 한두 점으로 자신의 몇 달치 월급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가 30년 동안 돈도 제대로 못 벌어라며 구박했던 아내가 나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었다고. 철수 씨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철수 씨는 결국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순자 씨가 추가 청소일 있다며 나서자 철수 씨도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고 도착한 곳은 청소할 건물이 아니라 갤러리 드 아트라는 고급 화랑이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서 순자 씨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철수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 작가님, 어서 오세요. 이번 작품들 정말 훌륭합니다. 벌써 VIP 고객 3명이나 예약 문의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순자 씨를 대하는 모습은 마치 유명한 예술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갤러리 밖에서 몰래 지켜봤는데 안에서 나오는 순자 씨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 30년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철수 씨는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가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알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과연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다른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어머니, 아들 민호, 딸 미영까지 모두 거실에 앉히고 순자 씨를 추궁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림 그리고 갤러리 다니고 우리 가족을 30년간 속이고 살았어. 처음에 순자 씨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청소만 하고 다녀. 하지만 철수 씨가 휴대폰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자 순자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화가예요. 5년 전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꽤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첫 번째 고백에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림으로 번 돈이 지금까지 3억 원 정도 되어요. 모두 비밀 통장에 저축해뒀죠. 두 번째 고백에 가족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매일 돈 없다, 절약해야 한다며 살았던 집안에 3억 원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딸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믿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요. 내가 그림 그린다고 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청소나 더 하라고 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집안 곳곳에서 스케치북들을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30년간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그림으로 기록해왔어요. 첫 번째 그림 남편 철수가 회사 후배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당신이 3년 전부터 바람 피우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 시어머니가 혼자 방에서 우는 모습.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온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예민하게 구시는 것도 이해해요. 세 번째 그림 아들 민호가 PC방에서 도박 게임하는 모습. 민호야, 내가 학비라고 받은 돈으로 도박하다가 300만 원 빚진 것도 알고 있어. 네 번째 그림 딸 미영이 학교에서 혼자 점심 먹는 모습. 미영아,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던 것도 다 알고 있단다. 가족들은 하나하나 자신들의 비밀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가족들을 더 챙겨왔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뒤에서 도와줄 방법들을 찾았죠. 당신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혼자 감당해온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순자 씨가 꺼낸 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6개월 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혼자 치료받으면서 버텨왔어요. 이 말에 가족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순자 씨를 무시하고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순자 씨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가족을 지켜왔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가족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순자 씨를 무시하고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순자 씨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가족을 지켜왔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버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뭘 한 거야. 바람도 피우고 당신을 무시하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 손을 꽉 잡고 오열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미쳤었다. 내가 치매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못됐던 건지 용서해다오. 내가 그렇게 구박했는데도 내 병을 알아보고 뒤에서 챙겨줬다니.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겠다. 아들 민호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제 빚까지 갚아주셨는데 전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길게요. 친구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유명한 화가라고 자랑할게요. 그리고 도박도 끊을게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딸 미영이도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선생님께 편지까지 써주셨는데 전 그런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엄마 직업 숨기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어디 가든 우리 엄마 자랑할게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도 순자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미 많이 지쳤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요. 내가 유명한 화가이고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건 아닌가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착해진 건 아닌가요? 그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될 것 같아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마저 여러분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요? 가족들이 더 간절히 빌어봤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더니 순자 씨는 자리를 뜨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서울대병원에서 돌아와서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암은 오진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단순한 만성 위염이었대요.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진단한 병원에서 완전히 잘못 본 거였어요. 가족들은 정말이야? 엄마가 안 죽는 거야? 완전히 건강한 거야? 라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다음 말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실망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존중하기 시작했고요. 내가 유명한 화가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순자 씨는 이미 준비해둔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3억 원은 여러분이 나눠 가세요. 통장하고 도장도 여기 둘게요.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없이 잘 살아보세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 당신을 존중할게. 철수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 씨는 뿌리쳤습니다. 30년 늦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솔직해질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은 맞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제 저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림만을 위해서 진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순자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줄게요. 1년 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진짜 변했는지 지켜보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순자 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바람을 완전히 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아이들도 각자 취업에 성공했으며, 시어머니도 치매 치료를 제대로 받으며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늘 허전했고, 모든 가족이 순자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일보 일면에 엄청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계 화가 김순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개인전 대성공. 작품 한 점에 10억 원, 21세기 최고의 여성 화가로 평가받아. 오는 10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귀국 개인전 개최.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순자 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벤틀리에서 내린 순자 씨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그 유명한 김순자 화가님. 우리 동네에 그런 세계적인 예술가가 살았다니.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가 김순자입니다. 뉴욕, 파리, 런던, 도쿄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제 작품들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과 컬렉터들이 소장하고 있죠. 순자 씨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죠. 저는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진심으로 변해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지위 때문이 아니라, 유명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순자 씨는 다시 벤틀리에 타고 떠났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곁에 있던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정말 늦었지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철수 씨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순자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했던 걸까? 자신이 바람을 피웠던 것도, 매일 아내를 무시했던 것도, 모든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세계적인 화가인 엄마를 마리아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미영이도 친구들에게 엄마 직업을 숨겼던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라며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내 치매까지 챙겨줬다니.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를 내가.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로 변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들이 순자 씨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닌 진짜 순자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지. 30년 늦은 깨달음이지만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존중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그 말을 마친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3억 원은 여러분이 나눠 가지세요.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없이 잘 살아보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순자 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문화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계 화가 김순자 뉴욕에서 개인전 대성공. 작품 한 점에 1억 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순자 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초라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에 성공한 예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온 순자 씨를 보고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어요. 뉴욕, 파리, 런던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제 작품들은 세계 유명 컬렉터들이 소장하고 있죠. 순자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제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했죠. 저는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진심으로 변해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그렇게 순자 씨는 다시 떠났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곁에 있던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늦었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가족들이 순자 씨의 진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후회만 하며 살게 될까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